자, 26차시고요. 교과서 58쪽에서 63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학습 목표는 열이 모두 일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다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적혀있지만 주 내용은 열기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여러분 그 문제하고 관련된 내용은 요게 끝입니다. 요게 이제 문제하고 관련된 내용은 요게 끝이고 나머지는 이제 교양 삼아 듣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부분도 학력평가에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연력학 제2법칙의 현상의 얘들이 있죠. 얘들은 이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페이지 정도가 이제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뒷페이지는 완전히 그냥 교양 삼아 하는 부분으로 시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전부 다 시험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출제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주로 이제 기출 문제는 요거 위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열기관의 원리인데요. 일단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화력 발전소의 열기관을 보면 이런 겁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죠. 그럼 열 에너지가 이제 나오게 되죠. 화학 에너지에서부터. 그래서 열 에너지가 이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고압의 수증기가 되고 그 고압의 수증기가 압력 차이에 의해서 흘러가지고 요 날개 모양의 터빈을 돌립니다. 프로펠러 모양의 터빈을. 그래서 얘를 돌리면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 운동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으로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대부분의 열기관의 이제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열기관은 기본적으로 열을 흡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열이 방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기관의 일을 하는 거죠. 자신이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로 에너지를 바꿉니다. 열 에너지를. 대체로는 이제 1차적으로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에너지 흐름도로 모식도로 그린 게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열원이고요. 고열원의 온도는 T1이고 이 저열원의 온도는 T2인데 그 사이 열기관이 있는데 이건 에너지 흐름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고열원은 그 자동차 엔진으로 치면 그 가솔린이 연소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그 기름이 연소가 되니까 일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원의 특징은 열이 빠져나가거나 열이 흡수되지만 온도가 일정한 이상한 녀석이에요. 원래라면은 열을 빼앗기면 온도 내려가야 되고 열 받으면 온도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이처럼 계속 연료가 연소되면 온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화학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T1인 채로 Q1의 열 에너지가 열기관에 공급되면 열기관을 그걸 자신의 목적에 맞는 유용한 에너지만큼 W만큼 일을 하고 나머지 Q2만큼은 쓸데없이 방출이 됩니다. 이때 그 저열원은 그 엔진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포함한 대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한 대 굴러간다고 해서 도시의 기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덩치가 워낙 커서. 그래서 이거는 덩치가 워낙 커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에너지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Q1W, Q2는 그 요 열기관이라는 게 똑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예, 똑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한 번의 과정 있죠. 그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 번의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열기관이 흡수한 열량, 열기관이 한 일, 열기관이 방출한 에너지예요. 방출한 열 에너지. 그럼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 이게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열기관은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겠죠.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은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이클이 돌면 온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한 사이클, 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일단 없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한 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Q는 W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때 Q는 출입한 총 열량이거든요. 예. 이쪽에서 Q1만큼 흡수하고 Q2만큼은 방출하니까 결국에 총 출입한 열량은 Q1 빼기 Q2고 요게 이제 W라는 겁니다. 예, 사실 여기 생략된 것은 더하기 델타 U 0이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기관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한 순환 과정에서 총 출입한 열량은 그 열기관이 한 일과 같다. 한 사이클 동안. 그게 실제로 그 기출 문제를 풀이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 순환 과정당 총 출입한 열량은 한 순환 과정당 한 일과 같은데 그거는 결국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Q1만큼 받아서 W만큼 일하고 남는 것만큼 방출하는 거예요.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럼 이때 열 효율은 뭐냐? 효율은 투입한 것분에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것분에 이 열기관을 통해서 얻어낸 겁니다. 그럼 이 열기관을 위해서 열기관을 작동하기 위해서 투입한 것은 Q1이죠. Q2는 쓸데없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Q1이 이제 투입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뽑아낸 것은 W예요. 이 W만큼이 자동차를 굴리는데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W는 다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Q1 빼기 Q2라 볼 수 있죠. 이거를 Q1으로 나눈 거니까 이걸 좀 변형해서 쓰면 1 빼기 Q1분의 Q2가 됩니다. 그래서 연료율이 1인, 그러니까 연료율이 100%인 열을 모두 1로 바꾸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순환 과정당 투입한 열 에너지가 무한되면 됩니다. 무한되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열기관이 열을 하나도 내보내지 않으면 돼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료율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게 1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열은 반드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Q2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Q2가 0일 수가 없어요. 빠져나가는 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기관의 연료율은 1보다 작은데 이게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물리학원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는 부분이다. 연료율이 1보다 작은 것은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딱 보면요, 사실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당연한 것 같은 그런 현상들입니다. 열은 스스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가능합니다. 근데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손 위에 얼음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온도가 높고 얼음이 온도가 낮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놔두면 열이 손에서 얼음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요. 근데 확률적으로 우연찮게 열이 요 물 쪽에서 손 쪽으로 가가지고 요게 다시 얼어버릴 확률은 0은 아닙니다. 완전히 0은 아닌데 그게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만큼 지나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자연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될 가능. 이게 수학적인 법칙이에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예입니다. 또요, 이게 똑같은 거죠.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열로 정렬할 수는 있지만 열일할 수는 없다. 근데 이건 뭐 별거예요. 이게 열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가 막 전환돼서 최종 단계로 향하는 게 열 에너지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열 에너지가 거꾸로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100%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100%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열 에너지가 100% 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 즉슨 열효율이 1인 열기관은 없다. 열효율 100%인 열기관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달라 보이지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엔트로피라고 정의되는 어떤 물리량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수학적인 물리량인데요. 이건 시간에 따라서 대체로 증가합니다. 무질서도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좀 애매하죠. 대체로 증가한다. 대체로 증가한다라는 것은 일정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혹이지만 일정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증가해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일부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주변까지 다 합쳐서 고려하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간혹 일정한 경우는 있지만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감소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비해서 좀 비관적인 법칙으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보존되잖아요. 형태만 바뀔 뿐.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없는 것 같잖아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껴야 되는 이유는 에너지 형태의 전환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쉬운 유용한 형태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에너지 쪽으로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에너지는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떼우면은 수치되잖아요. 아직까지 쓸 수 있죠. 근데 수치를 계속 태우면 재가 됩니다. 근데 에너지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공기 중에 그 열 에너지가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걸 다시 모으려면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껴야 되고요. 결국에 이제 우주는 종말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이 열 에너지로 바뀌면 이제 파국이죠.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우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 시간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지금 자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친환경적인 학생들이에요.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고 유용한 에너지를 불필요한 에너지로 바뀌는 속도가 가장 느린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였죠. 자, 그럼 엔트로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질서도라고도 하는데요. 엔트로피의 정의를 보면 좀 거시기 합니다. 보면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에 대해서 거시도 나오고 미시도 나오고 막 그렇죠. 거시 상태 뭔지 모르겠고 미시 상태도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전을 4개 던져요. 동전을 4개 던지면 거시 상태라는 건 뭐냐면 동전 4개가 모두 앞면이 나온 상태, 혹은 3개만 앞면에 나온 상태, 혹은 2개만 앞면에 나온 상태, 한 개만 앞면이 나온 상태, 4개가 모두 뒷면인 상태. 요게 각각의 거시 상태고요. 근데 거시 상태에 대한 경우의 수가 미시 상태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를 탁 한 번 던졌어요. 한 번 던졌는데 4개 다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동전 1, 2, 3, 4가 각각 앞일 경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는 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로그 붙이고 뭐 볼츠만 상수 붙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 생략하고 대충 이 수에 비례하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개만 앞면인 경우는 좀 더 많아요. 앞 앞뒤 앞 앞뒤 앞 뒤 앞 이게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근데 2개가 앞면이고 2개가 뒷면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앞 뒤뒤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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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앞 뒤앞 앞뒤 뒤앞 뒤앞 뒤뒤 앞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만 앞면인 경우는 얘랑 대칭적이죠. 그래서 4가지가 있고 4개가 모두 뒷면인 거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총 모든 거시 상태에 대한 경우의 수의 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16개예요. 그럼 딱 4개를 던졌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은 16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16분의 4고요. 이렇게 될 확률은 16분의 6이에요. 이렇게 될 확률은 16분의 4, 이렇게 될 확률은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 우연히 이렇게 던졌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높은데 이게 동전의 수가 증가하면은 더 차이가 커집니다. 동전이 10개면은 5개의 확률이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높아지고요. 동전이 100개면은 50개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이게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만큼 되면요. 한 반반 정도가 이렇게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아보가드로 수만큼이 전부 다 앞에 일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확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8개의 분자가 있어요. 8개의 분자가.
8개의 분자가 있는데 여기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 8개의 분자가 모두 요 왼쪽에 있을 경우의 수하고요. 4개는 왼쪽에 있고 4개는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요 녀석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태에 대한 경우의 수분에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 하면 얼마 진짜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모든 상태에 대한 경우의 수의 합분에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 하면은 이게 가장 큰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0은 아니지만 10의 23승계의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10의 23승계의 동전을 던졌는데 전부 다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되는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자, 이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 이유가 잉크방울 분자가 요 안에 공간에 있을 경우의 수보다 이렇게 퍼져 있을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 확률이 훨씬 높고요. 요 상태보다 요 상태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다시 한 방울로 돌아올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아보가드로수의 곱하기 아보가드로수만큼의 동전을 던졌을 때 그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로또보다 더 심한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방 상태를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그 책이 책장에 꽂혀 있고 의자가 책상 밑에 가지런히 들어 있고 이불이 개어져서 침대 위에 있고 이렇게 될 경우의 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불이 아무 곳에나 있고 책이 아무 곳에나 있고 의자가 아무 곳에나 있고 옷이 아무 곳에나 널브러져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고요. 그걸 오히려 정리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더 증가합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열 에너지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종말을 더 앞당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부모님께서 방이 어지러운 거 가지고 뭐라 하시면 저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이걸 정리할 수가 없다. 그건 우주의 종말을 앞당기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엔트로피의 계면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연력학에서 엔트로피는 T분의 Q 이렇게 되는 건 대학교 가서 배우고요. 결론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카르노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카르노 기관은 카르노가 이제 프랑스의 물리학자인데요. 이론적으로 열효율이 가장 높은 열기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그 기관의 원리를 이제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대체로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열기관도 분명히 엔트로피가 증가할 거거든요. 근데 열기관의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가 없는 열기관을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변화가 0인 열기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그 고열원의 엔트로피 변화와 열기관의 엔트로피 변화와 저열원의 엔트로피 변화를 다 합쳤을 때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큰데 얘는 최소한 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최소한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쭉쭉쭉 식을 변형해 보면 이런 관계가 나와요. Q1분의 Q2가 T1분의 T2. 고열원에서 받는 열량분의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열량은 고열원의 절대온도분의 저열원의 절대온도보다는 같거나 크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요게 같으면 카르노 기관이 같으면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열효율로 바꿔보면요. 1 빼기 Q1분의 Q2가 일반적인 열기관의 열효율이에요. 근데 요게 카르노 기관의 열효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열기관의 열효율은 당연히 카르노 기관의 열효율보다는 작겠죠. 같으면은 카르노 기관이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가장 열효율이 높은 열기관의 열효율을 살펴봤더니 얘가 1이 되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고열원의 온도가 무한되면 돼요. 고열원의 온도가. 아니면 저열원의 온도가 0켈빈이 유지되면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론적인 열기관조차도 열효율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열기관은 그보다 더 작으니까 연료율은 1보다 작다. 요게 결국에 열기관의 연료율이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된다라는 인트로피 법칙으로부터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연료율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연력각체 이 법칙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모든 내용을 잊어버려도 되고요. 그냥 연료율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은 이유는 연력각체 이 법칙 때문이다. 하고 이제 연료율 관계식 그리고 한 순환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은 한 순환 과정에서 열기관의 한 일과 같다. 라는 식을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요거 보면 내가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 했었나? 보여줬어요. 이게 가솔린차하고 디젤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의 효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보면 연료 생산 효율은 얘 같은 경우 가솔린을 생산하는데 그 효율, 이건 디젤을 만드는데 에너지 효율, 그리고 얘는 요거는 가솔린 들어가죠. 전기차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효율이 확연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송전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발전 과정에서도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이거는 수소 연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효율이거든요. 차량 효율 자체는 보면 가솔린차가 18%, 그러니까 가솔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자동차를 굴리는데 사용되는 게 100 중에서 18이라는 거예요. 네. 디젤은 22%고요. 하이브리드 차는 30%고요. 전기차는 80%입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차는 48%인데 이것만 보면 얘가 제일 친환경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요거를 곱해 보면 전체 효율은 가솔린이 16%, 디젤이 20%, 하이브리드가 26%, 전기차가 21%로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는 좀 의미가 있죠. 36%로. 사실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가장 친환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반반이에요. 일단 그 배터리 폐기 문제는 차치하더라고. 에너지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제가 그 발전소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가정용 전기를 아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답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쓴답니다. 산업 현장에서 쓰는 전기가 압도적으로 많대요. 그래서 그러면 공장은 주로 언제 돌아가느냐? 낮에 돌아가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요, 한번 탁 연료 주입하면 6개월 동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낮에 사용하는 양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밤에는 버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밤에는 많은 전기 에너지가 버려집니다. 그때 전기차를 충전하면 친환경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낮에 충전하면 친환경이 아니에요. 낮에 충전하면. 그래서 전기차는 밤에 충전해야지 이게 환경적으로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심야 전기 쓰면은 할인해 주거든요. 어차피 남는 전기니까 주고 생색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전기차는 주로 이제 자기 전에 충전 꼽아놓고 이제 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 효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겠네. 풀읍시다.